조태용 전 국정원장 오늘 새벽에 구속됐어요. 법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는데요. 오늘 새벽에 5시 때 발부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심하다가 발부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했잖아요. 지금 뭐 연이어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조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탄력을 받는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하도 틀려가지고요 지금. 하도 틀려가지고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조태용 원장은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판사들 또 성향이 조금 뭐 많이 요즘은 구속 안 하니까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조태용이 됐으면은 박성재도 되는 게 뭐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추가적으로 특검이 이제 찾은 거는 12월 4일에 안가회동할 때 그때 이제 특별한 파일,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이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왜 이게 문제인지 이제 뭐 야당이 뭐 탄핵을 했다든지 이런 논리적 근거를 담겨 있는 문서를 가지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 빨간색 파일인가 뭐 들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신세한탄이나 하고 안부 묻고 그런 게 아니라 불법 비상계엄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 논의를 한 거다. 그럼 일단은 이거는 이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추론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고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증거인멸 우려를 좀 크게 판사가 보지 않을까. 그래서 맨날 틀리고 맨날 희망 고문이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배팅. 예. 배팅. 예. 자, 이런 와중에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체포 직후에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 미친 개와 싸울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딱 뉴스 보는 순간 굳이 체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어차피 이분이 좀 죄송한 말인데 이분 개그 캐릭터인데. 개그캐다? 예, 개그캐인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2020년부터 계속 해와서 그 바이러스가 지금 국힘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예요. 지금 뭐 대선도 부정선거, 지금 뭐 총선도 부정선거 그런 제정신이 아닌 주장을 하던 분이 그냥 제정신이 아닌 주장을 하나도 한 것뿐인데 체포까지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SNS에 계엄이 있는 다음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명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가 내용이 안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을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막아왔어요. 그러니까. 자택에서 문장구가 안 열어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이제 같이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내란 선동죄로. 사실은 근데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근데 제법 많아가지고 전부 다 내란 선동죄로 이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분은 좀 워낙 상징성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은 지금 이거를 조금 본인은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스폰라이트를 받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수 있다는 거죠. 그쪽 진영에 그러니까 윤호개인 쪽에 지금은 장동혁이 다 지금 이렇게 김민수랑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한테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탄압받는 모습, 뭐 체포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쪽 세력을 좀 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란 선동,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으로 8년 받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전 대표가 내란 선동으로 제대로 인정이 되면은 생전에 정치를 하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특검팀이 2번이나 압수수색 집행하려고 갔는데 불응해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문장구가 안 열어주면은 압수수색 집행 못하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또 구인영장 발부된 상황이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 거부했거든요. 재판부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다. 법률상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다.
한마디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난 출석을 거부하겠다라는 논리를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거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당신은 여러 상황에 개입해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재판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야라고 딱 찝은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사실은 원래 판사가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사처럼 보인다. 재판부들 정신 좀 차려라 진짜.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이미 500만 원 과태료 이제 매겼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강제 구인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사정 다 봐주고 뭐 좀 속된 말로 실시 쪼개가면서 판사가 우리 변호사님들이 밥대가 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네요. 뭐 이딴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엉중하게 보고 있고 본인이 주도하는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김용현이 주장하는 거는 정확하게 윤석열이 주장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나 재판 이거저거 많이 받아서 못 나가겠어. 그리고 체포영장 거부할 때도 나 저항할 때도 그거잖아요. 너는 저항권이 있다. 그리고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거니까. 근데 정확한 거죠. 거 가서 앉아가지고 묵비권 행사하면 된다.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상태인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원래 증인으로 예정돼 원래 있죠. 오후죠. 예. 여기도 과태료 매기고 다음에 구인 뭐 이런 절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좀 악망해 봅니다. 예.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인 예정이다. 구인 관련해서 필요하면 구치소 책임자 부를 거다. 뭐 증인 불출석 추가 제재도 추가 제재로 감치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강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이 지난 10일에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첫 재판이 열렸거든요. 요거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피고인 퇴정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재판받는 우리 김용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것뿐인데요. 그걸 지금 문제가 법정에서 된다고. 재판 직후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소송이 끝나고 나가시 퇴정한 다음인데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검사들 검은 넥타이도 못 매게 하셔야죠. 그것도 의사표시 아닙니까, 재판장님? 그건 저희 법정에서는 누가 그걸 문제라고 해서 얘기하는 자체가 좀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소송 지휘권의 한계를 벗어난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재판장의 권한이 아닌데 왜 자제하러 가십니까? 시민들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재판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재판 직후고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 계십시오. 피고인 퇴정할 때까지. 저는 저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성진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이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자중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뭐 재판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있냐 하면서 엄청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무슨 뭐 자유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지금. 자유시민.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판사의 소관이고 그 앞뒤로 재판 앞뒤로도 이를테면 경내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판사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동안 판사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본인은 재판이 끝났으니까 약간 소란스럽게 하는 게 별 문제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김용현의 변호사잖아요. 김용현 변호 포기했냐? 그러니까 판사한테 저렇게 찍혀가지고 이건 판사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렇게 네가 뭔데 막 거의 막 따지듯이 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판사한테 철사 기어라라 얘기를 하는 건데 최소한 존중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무슨 따지듯이 거의 시정잡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포기했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지금 자기 정치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방청객들이 지금까지 내란 뭐 윤호개인 세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너희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있어. 막 하면서 인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같이 변호사들이 다 자기 정치하거나 뭐 죄송한 말인데 모질이들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지금 다 갖다 쓰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망했다. 그러니까 뭐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윤석열이 자기가 직접 신문하고 있고 지금 전략을 바꿔가지고 나왔는데 윤석열은 더 망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방어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윤석열 지금 자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다 닭공이에요, 닭공.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역공당하고 있거든요. 그냥 다 전체적으로 망한 변호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윤호개인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방청석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시민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지기현 재판부 그 법정에서는 뭐 판사님 귀여우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참 귀연이라서 귀엽다고 한 건가요? 갑자기 옛날 귀연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통 다 자기 정치. 김용현은 뭐 예전부터 예를 들면은 그 서부지법 폭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영치금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동들을 봤을 때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명백하고 다만 뭐 그냥 인사를 하든 말든 저는 김용현이 햇빛 볼 날이 있을까? 저는 뭐 이 김용현은 무조건 무기징역이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지지자들하고 열심히 팬레터 주고받아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고 비상계엄 전후에 10개월의 행적입니다. 국무총리실 주도로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근거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부 인사가 승진 대상자가 됐는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게 그 부처에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뭐 경찰 아니면 뭐 이제 군이나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세세한 것까지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경찰 중에서도 이를테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이행을 한 건데 그거를 어디까지 이제 내랑 가담으로 볼 것인가. 예를 들면은 관절을 지키는 101 경비단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관절을 지켰는데 또 뒤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랑 가담으로 볼 것인가 아닌 것인가.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논쟁이 분분하고 누군가는 이거를 불만을 제기하고 이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줄 필요도 있겠다. 그런 부처 내에서도 뒤숭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적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방식이 약간 굉장히 이제 3달 안에 내년 2월까지 지금 3달? 4달? 뭐 이 정도 이제 정도 한다라는 건데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휴대전화 10개월 동안의 휴대전화 이미 제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업무용 PC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미 제출, 자발적으로 제출을 해. 근데 제출 안 하면은 대기 발령이야. 이게 자발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별 내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 사생활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좀 위법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휴대전화 부분은 물론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게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보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추후에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사내에서도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사내에서 감사같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뭔가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긴 하거든요. 맞아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걸 제출을 해야 이제 의혹이 해소된다는 면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낼래 말래 이걸 물어보고 사실 자체적으로 포렌식 맡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선례를 따라서 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의혹이 있어야지 자발적 제출도 유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 정부에서도 중대 의혹, 이제 가담 의혹자에 대해서 이제 한다라는 건데 관가에서는 어디까지 그러면 이것도 모호하다라는 거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려가 나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좀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부처마다 10명씩을 뽑아서 이제 490명, 500명 가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사감이 있는 사람을 찍어서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개개인의 또 문제가 있으니까 막 잡음이 좀 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정밀하게 해야 된다. 진짜로.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디테일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예. 근데 사실 군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찰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막 내부에서 제보도 있고 막 반발도 있고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 말씀하셨듯이 좀 가르마를 좀 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부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이 지금 보도마다 약간 온도차가 있더라고요. 일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노대행이 지난 10일 대검찰청 소속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점까지 언급해서 항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SBS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했는데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이제 검찰청 법에 따라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관의 의견이 공식적인 사건 지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 대검의 회신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서 놀랐다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검의 회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알아서 얘기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저는 상충되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림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다. 일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노만석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한 거는 맞다. 근데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모두가 항소 포기로 결과는 이어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용 쓰는 재주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견 표명을 했으나 그게 완전 최근은 아니었고 좀 더 전에 의견 표명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따를 의무가 없고 그냥 우리는 의견 제시한 거다라는 건데 지금 결국은 이거는 검찰총장이 본인이 사고 쳐놓고 지금 법무부에 지금 떠넘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뒤에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저는 어떤 분인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예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지난번에 좀 요즘 제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뭐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이거 자체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항소를 포기한 거 자체를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욕 먹어야 될 거는 저는 노만석이라고 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진짜 뭐가 됐든 정권이 뭐가 됐든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들이다. 눈치만 줬는데 의견만 개진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풍지평파를 이렇게 해야 됐나 진짜. 노만석 같은 사람을 저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뭐 그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노만석의 거취 문제가 제일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예. 이제 검찰 내부에서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오더라고요. 장진영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무방에 대안 없는 총장 대행 사퇴 반대한다. 그렇게 중차대한 항소장 접수를 수사팀, 공판팀 등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참담하다. 그 모든 분의 비겁함을 총장 대행 한 분에게 지게 하는 것은 검찰의 또 다른 마녀 재판의 형태로 보인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검찰의 역할을 더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안미연 검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 참담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검사들의 생각이다. 검찰 수뇌부가 끝까지 저항했어야 한다. 노대행은 검찰을 이끌 능력이 안 되는 자질이 안 되는 분으로 진작에 사퇴했어야 한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냐. 어느 장단에 춤을 뭐 추라는 거냐. 그러니까 뭐 사퇴하라고 다 달려가가지고 막 하고 성명을 낼 때 언제고 또 뭐 개인의 의견이지만은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뭐 이 장진영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서 노만석 한 명 사퇴시키고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거는 법무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을 보낸 것 같고. 안미연 뭐 이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 강원랜드 그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해가지고 참여연대에서 의인상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국회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필름도 못 찍었죠. 그래서 뭐 이제 보안 수사권 없애면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영교 의원이 막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 검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일반 검사들도 그렇고 이 사건을 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염치가 없다 검사들. 예전에 있을 때는 뭐 예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구익에서 했을 때도 일부 몇 명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느냐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또 뭐 부글부글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검찰의 지금 난맥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부적절했다라는 의견.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은 져야 된다 누군가 그런 기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루 휴가 냈다가 복귀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오전에 출근했는데 잠시 출근길 영상 보고 오시죠.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이게 뭐 나도 힘들었다 뭐 토로도 했다 그러는데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노대행이 저녁 식사하면서 반주를 곁들였다. 굉장히 감성적인 이게 있더라고요. 뭐 반주를 곁들였다.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뭐 지금 휴대전화 보는 모습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에 나오기도 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었잖아요. 오늘 중에 거취 표명 나올까 뭐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박균택 의원은 또 그만두면 안 된다. 노만석 그만두면 안 된다.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 잘잘못을 좀 뭐 따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파장이 벌어졌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됐든 뭐가 됐든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정치적 사안이 퍼졌을 때 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한 게 더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1차는 뭐 노만석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요.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뭐 사람의 노만석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저는 인터뷰하는 걸 보고 거의 뒷목 잡았는데 나도 힘들다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평검사들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검찰 간부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와 검찰총장이 평검사들 붙들고 야 나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조직의 수장인가요 이게? 와 나는 진짜 거의 그리고 뭐 검사 노만석과 인간 노만석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뭐 인간 노만석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 판단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아마 그리고 정부하고도 아마 그러니까 법무장관이나 정권하고도 어느 정도 이런 거 거취 표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얘기가 아마 좀 되고 있을 거예요. 예. 여야도 굉장히 이 문제 가지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이제 여당은 검찰의 집단 함명이 국기문란이다. 검사 파면도 추진하기로 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독재자다. 뭐 탄핵까지 뭐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7천억 원의 국고 손실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출석한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 선거와 논의하지 않았다. 관여 의혹에 선을 그었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어요. 예결위 도중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검의 신중히 검토하라고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 장관이. 예. 이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거를 뭐 그 박성태 실장이 비유를 든 건데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내 동료가 야 지금 회사도 어려운데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거는 조언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제 윗선의 상무님한테 지금 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 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세 번째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거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너 어디 지금 휴가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으면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법무부 장관의 무게를 잘 인지를 못한 거고 정성호 장관한테 좀 실망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외교하고 굉장히 막 지지율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외교적 성과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나라에 있는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저는 대통령실 개입 안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데 본인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설화를 일으켜가지고 온 이슈가 지금 이거에다 잡아먹었잖아요.
정청래 대표 자기 정치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정부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일파만파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뭐 제가 사퇴하라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좀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 그 국무위원들하고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 그 생각이 들어요. 네.